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번 예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교육감 후보 세 번째 정원희 후보를 모시고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후보 등록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며칠 날 하셨나요? 2월 13일 날 오후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요즘 그 일정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네, 요즘은 그 주별로 네. 6월 13일까지 주별로 계획을 짜놓고요. 주에서는 또 하루를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세종 신도시, 네. 그 신도시 쪽에 BRT 도로 거기에서 출근하는 그런 유권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들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는 역시 또 퇴근하는 그 유권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꽤 쌀쌀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감 후보로 등록되신 분들을 보면은 현재는 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과 그 현 교육감과 관련해서 강점이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외국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인데 다른 두 분은 외국 생활을 거의 많이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외국 생활을 해서 외국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많은 나라의 그 유학생들이 와 있어서 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그리고 그 나라의 교육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 정책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해서 다른 그 두 분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강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외국의 그 사례를 하나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평준화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 평준화 교육은 사실상 일본의 교육제도입니다. 네. 일본이 1967년에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는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 그 별 생각 없이 일본의 교육제도를 들여와서 이렇게 모방을 해서 실수를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한 5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주 낡은 교육제도예요. 그 일본도 그것이 학력저하가 문제가 돼서 폐기한 그런 교육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주단지 모시듯 그 교육 폐기물인 그 평준화 교육, 고교 평준화 교육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나라 제도에서 가장 그 적폐라고 할까요? 적폐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그 일본의 교육제도 그것을 무분별하게 별 생각 없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인 양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교육감이 되시면은 그 제도는 당연히 그 폐지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또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폐기하는 것은 그 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비평준화로 하는 부분은 세종의 고등학교의 60% 정도 이 정도로 하고 40%는 평준화로 이렇게 해서 그 평준화를 선호하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그 평준화를 그렇게 둔 그 학교에 진학을 하면 될 것이고 또 평준화는 싫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서 경쟁 체제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평준 학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제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평준하고 비평준하고 그리고 특성화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그 평준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어떻게 보면은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드리겠다.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최규진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비교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교육행정이라든가 또 나아가 하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행정을 보면은 상당히 홍보 위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상 이 세종의 그 문제점을 보면은 그 학교 폭력, 이것이 학교 폭력의 증가율, 이것이 1.59%예요. 그리고 학업 중단 사유,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학교 폭력, 이거 역시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 환경,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이 학교의 그 설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또 다른 외국과 비교해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실을 보면은 그렇게 학력 저하 현상 약 4년 정도 되죠. 4년 정도 연속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7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그 교육행정이 꼭 잘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학업 중단율 이것도 전국 최고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그 학업 중단율을 줄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학교 폭력 또 따돌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전교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전교조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법의 노조죠. 헌법적으로는 그 불법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교조라고 해서 다 나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촌지를 없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사회 통념상 좀 그 용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된 그런 사고로 어떤 것을 밀어붙이고 계속 간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단어 이것도 그 일반 노동자하고 선생님하고는 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도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정도로 존경스러운 이런 대상인데 스스로 노동자다. 이렇게 자신들을 폄하하는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교조라기보다는 전국 교사 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품격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지금 그 전교조 부분이 지금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육감이 되신다면은 현재 그 법의 노조인 전교조를 어떻게 그 처리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그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불법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선생님들의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그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그 어느 쪽을 중요시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직원 단체로서 하나의 단체로서 교육 정책이라든가 학생 지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 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법의 노조 불법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또 거기에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다시 법 안으로 법안의 노조라든가 법안의 단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상당히 또 권위 있게 대우를 해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과 같은 법의 노조의 상태로서는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헌법적 가치로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교직원 전교조 분들이 노력을 해서 법안으로 들어온다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법의 노조로 계속 있는다면은 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세종시 교육이 어떠한 문제들이 가장 문제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평준화가 문제고. 평준화 문제. 예. 그것은 뭐냐면은 학교라는 것은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학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중학교나 이런 부분은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일랜드의 교육제도거든요. 아일랜드와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많은 그런 환경적 차이, 사회적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들여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사회 통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교육제도 이런 거와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학력저하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력저하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거기서 평준화 교육이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전국 최하위의 학력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혁신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혁신학교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조사 통계를 보면은 혁신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이것이 3배, 약 3배에서 11배까지의 학력 격차가 생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혁신학교라는 것이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75%를 뭐라고 할까요? 필수 과목으로 꼭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으로 정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생이 선호하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보다 좋은 제도가 운영될 수 있고 또 학력저하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교육적인 것들이 이제 세종시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실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 제약상 네. 마무리 발언으로 내가 교육감이 되면 네. 우리 세종시 교육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끌어갈 것이다. 이런 비전 제시를 한번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너무 지금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 환경이 앞으로 4년 동안 더 지속된다면 세종의 아이들의 미래는 참 참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전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세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국제화, 세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튼 칼리지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에 상당히 많은 학교를 가는 그러한 학교가 있어요. 필립스 이스터라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히비야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들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명문 고등학교들이거든요. 상당히 그 세계적인 인재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를 그렇게 배출한 그 학교들이거든요. 그 학교들의 그 교육 시스템, 그런 교육 시스템을 그 세종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영재고등학교가 있지만 영재고등학교하고는 다른 그러한 비평준화를 만든 60% 안에 그 고등학교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그 유명한 세계의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그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교육 과정을 공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그러한 그 교육 체계를 만들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세종의 그 아이들을 그 지식 융합형 창의 인재로 육성해 가지고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리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과 교육 체계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역량을 그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노벨상도 탈 수 있고 아니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원희 후보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명석 후보를 3월 1일 날 모시고 방송을 하고 3월 15일은 후보자 전체를 모아서 공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SNS 상을 통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그날 질문으로 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